어릴 적 TV 앞에 앉아 올림픽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수고했다고 박수가 쏟아지는 한편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이런 아쉬움이 따라붙었었죠. 실제로는 은메달이 더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뉴스 기사에서도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었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발표된 한 심리학 논문에 따르면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감정 구조가 우리가 돈을 대할 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득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은메달리스트들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결과보다 자신이 기대했던 기준점과의 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죠.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기준점으로 두기 때문에 실패처럼 느껴지고 동메달리스트는 메달 획득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주장한 전망이론입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결과 자체보다 기준점 대비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져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벌었을 때는 기쁨을 느끼지만 2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10만 원을 벌었다면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부남의 사연은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과금이 600만 원 나온 건 엄청난 기쁨이지만 7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하니 실망의 감정이 생긴 것이죠. 같은 결과라도 우리의 기대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것처럼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00만원, 뒷면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100만원이라고 해보죠. 이 게임을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기대값은 똑같지만 잃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동전 던지기에서 100만원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최소 200만원은 얻을 기회가 있을 때만 시도를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득을 쫓기보다 손실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본능은 과거 생존 환경에는 유리했겠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 구간에서는 기쁨의 곡선이 완만하고 손해 구간에서는 고통의 곡선이 가파르게 꺾이죠. 뇌의 감정 처리 영역과 연관되어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은 우리는 낮은 확률의 사건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복권 당첨 확률은 극히 낮지만 우리는 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상어에게 물려죽을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유난히 두려움을 느끼죠. 실제 확률보다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마트에 갔더니 10만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있죠. 지금 사면 5만원 이득, 지금 안 사면 5만원 손해. 어떤 문구가 더 마음을 흔들까요? 대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결과인데도 손해라는 단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마트는 늘 할인 중보다 놓치면 손해를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런 문구에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소개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정보 없이 나갔을 때보다 엄청 예쁘대, 진짜 잘생겼대, 이런 얘기를 듣고 나갔을 때 더 실망할 가능성이 높죠.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준점과의 차이가 감정을 결정짓는 거죠. 이는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마이너스 5%가 되면 손해보기 싫어서 버텨야 될 것 같고 플러스 10%가 되면 더 오를까봐 팔기가 아깝죠. 이성적으로는 지금 팔아야 맞다는 걸 아는데도 본전은 뽑아야지, 이런 심리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못 이겨서 수익을 놓치거나 큰 손실을 보곤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감정이 기준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전망이론은 감정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감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전망이론 하나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르고 때로는 손해보다 이득을 더 쫓는 결정도 하니까요. 이 이론을 완벽한 해답이라기보단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기준점을 내가 정하세요. 기준이 감정을 만든다면 그 기준을 남이 정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10%면 무조건 매도, 이것처럼 스스로 기준선을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이 요동칠 상황에서도 비교적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을 인정하고 구조로 보완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손실에 대해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손실이
확실히 발생할 타이밍을 미리 정한 구조 안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룰을 정해두고 결정은 그 룰에 따라 자동으로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우리는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날 끌고 가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을 설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기준과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느낄지까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한 발짝 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에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